유튜브 사이즈가 큰 채널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데는 정말 뷰가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뷰가 많이 나오는 대신에 뷰가 많이 나오면 이제 광고 수익이 되게 많이 나오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광고 수익의 일정 부분밖에 못 가져. 나오는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워크맨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적으로 뭐 예능 찍는 거 있잖아. 유튜브 예능 같은 거. 대부분 그 영상을 만드는 형 근데 나 머리가 짧아. 그 영상을 만드는 회사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유튜브 구독자 수들이랑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도 실제로 가져가는 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해. 정해져 있는 그 그 돈만 가져가는 거고 출연료만 가져가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맞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구독자 한 100만에 막 조회수 한 번 올리면은 막 몇십만 나온다고 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달에 몇 천씩 벌겠다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찍는 스태프들 다 분배하고 월급 주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은 또 고퀄로 찍으다 보니까 장비도 장비값이고 장소도 대여하잖아. 그게 엄청 크더라고. 맞지 맞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상 자주 못 올리니까. 왜냐면 한 번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맞아. 그 사람들은 그만큼 영상도 뜨문뜨문 올리고 그렇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1인 먹방. 1인 먹방인데 조회수 구독자 많은 사람들이 레전드긴 해.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막 뭔가 컨텐츠를 기획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도 기획을 하겠지. 근데 뭔가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제 집에다가도 스튜디오를 하나 차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딱 한 번 처음에 초기 비용만 많이 들다 뿐이지 유지 비용은 안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원들이 있는 사람도 있지 물론. 예를 들어서 어쨌든 누구를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먹방이라는 그 문화가 상당히 한국적인 거거든. 이 먹방이라는 단어가 내가 알기로는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된 걸로 알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전 있잖아. 옛날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에 먹방이 고유명사로 등재가 됐어. 그럼 외국인들도 먹방이라 한다고? 그렇지. MUKBANG. 그래서 먹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옛날에 어떤 단어들이 있었었냐면은 재벌. 재벌도? 재벌은 우리나라가 되게 구조가 특수한 나라잖아. 그래서 후계자를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맞아. 딸로 하는 거니까 예상외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런 기업들의 수가 훨씬 많은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사회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단어가 카로시라는 단어가 있어. 카로시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과로사를 일본어로 하면 카로시인데,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일하잖아. 그리고 되게 강도 높게 일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었던 것들을 뭘로 표현할까? 노동을 하다가 너무 가혹한 노동에 지쳐서 사건 사고가 난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만든 게 카로시라는 단어인 거지.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과로사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카로시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 과로사가? 있었지. 단어가? 왜냐면 단어라는 거는 한자 단어잖아. 그렇지. 과로사. 그치. 과하게 노동의 로자를 써서 과하게 일하다 죽었다. 일하다 죽었다. 과하게 일하다 죽었다, 이런 뜻인데, 일본 사회에서 그런 과로사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일본으로 집중이 됐었던 거지. 하긴 일본이 우리나라도 뭐 그런 데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회사 규율 문화라든가 그런 좀 꽉 막혔다,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 문화하고 안 맞는 약간 어떻게 보면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복장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가방도 특정한 가방을 갖고 다녀야지 회사원이 우리처럼 다른 거를 갖고 다닌다 그럼 무시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은연중에 약간 좀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맞아. 일본은 좀 그런 게 좀 심하다고 듣긴 했어. 가방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대부분 사무 가방 있잖아. 이렇게 서류가 브리프케이스. 그거를 들고 다니는데, 브리프케이스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이런 규정이 있어. 내가 일본 문화를 알려주는 유튜브에서 본 건데, 브리프케이스가 바닥이나 아니면 책상 같은 곳에 올려놨을 때 이게 똑바로 서야 되는 거야. 안 서면은 이게 너저분해지는데, 그러면 바닥이 딱딱하고 좀 평평해야 되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도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 그거 너무 빡센데? 그렇지. 그 어떻게 울퉁불퉁한 바닥에 어떻게 가방이 서 있나 보다? 그러니까 짐 같은 거, 뭔지 알아. 바닥에 이제 짐 같은 게 이제 축구화처럼 이렇게 4개씩 달려 있는 거지. 그리고 가방이 이제 계속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거를 되게 실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본 비즈니스 매너 중에서. 그런 것들이 일본에 나쁘게 말하면 경직되어 있고, 그렇지. 좋게 말하면 포멀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거지. 그렇네.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부분이 있긴 해. 그래서 나쁜 부분은 물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놀러 갔을 때 질서 정연한 모습, 맞아. 그리고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고 뭐 음식점도 깨끗하고 뭐 공항도 깨끗하고 뭐 우리나라도 많이 깨끗하지만 어쨌든 좀 더 잘 갖춰져 있고 거기는 뭔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세세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낯설면서도 좀 더 편하게 관광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점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일본이 내가 듣기로는 아직도 종이로 많이 쓰잖아. 그리고 뉴스 같은 거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아직 판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잖아. 그런 거는 뭐 둘째치고 동사무 거기도 구청이나 시청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일 처리를 할 때 아직도 수기로 많이들 쓰고 그런다. 그래서 일 처리가 훨씬 느려지고 근데 여전히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나는 궁금한 거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설들이니까 우리가 어떻다라고 어떤 게 이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사회 현상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어떤 일들이 있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언어가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든가 자바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되게 옛날에 쓰였었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코볼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 코볼이? 코볼. 코볼? OL이라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 거의 쓰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일본 공적 기관이라든가 어떤 기업에서는 아직도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회사들도 있고 아직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전자결제라는 시스템들이 없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도장을 팀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계속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나?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서류에다가 직접 도장 찍잖아. 그런데 그게 너무 종이 낭비이고 수기로 하거나 아니면 서류로 되어 있으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완전하지가 않잖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팀장, 과장, 부장 이렇게 결제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도장을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그룹웨어 같은 데에서 내가 어떤 품위서를 내거나 어떤 안건을 내면 그걸 이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오케이 확인했어 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도장을 쓰는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에 이민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쓰여져 있는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통장이라든가 그 핸드폰 같은 것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도장을 많이 쓰고 어느 정도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많이 쓴다 이 얘기고. 근데 또 그거는 있는 것 같아. 정말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거는 다 서류로 남기더라고. 맞아. 해킹될 수 있으니까. 맞아. 뭐 코카콜라 레시피도 근거에 이제 서류로 적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회사는 아예 그냥 컴퓨터가 없는 회사도 내가 본 적이 있거든. 진짜? 컴퓨터가 아예 없고,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러냐 했는데 그 회사가 엄청 큰 회사야. 근데 되게 보안이 철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라서 컴퓨터를 아예 안 쓰고 모든 걸 다. 그래서 이게 종이가 확실히 보안이 철저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구나. 어쩔 수 없이 종이를 써야 될 때가 있겠구나 싶더라고. 나는 도장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되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그게 귀찮은 거, 번거로운 거, 오래 걸리는 거. 맞아.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옛날에 소니가 만들었었던 워크맨 그리고 MP3의 시대가 있었었잖아. 그치. 소니가 이제 세계를 주름잡았었던 시대가 있었었잖아. 맞지. 그런데 하나의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의 이제 품질이라든가 기능들은 갈수록 많아져.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워크맨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CD를 쓰는 경우가 많고, CD 우리나라 거의 없어졌는데. 그리고 CD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음악 CD라든가 아니면 DVD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 맞지. 그런데 일본의 폐쇄적인 그런 문화 중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일본 음반 시장 안에는 애플 뮤직이나 아니면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곡들도 엄청나게 많아. 그런 곡들은 무조건 CD를 사야만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작권이 너무 심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순간 엄청나게
큰 경고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그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래를 들을 기회가 일본 현지에 가가지고 CD를 사서 듣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일본 노래가 엄청 많겠네. 그렇지. 게다가 일본 텔레비전, 일본에선 테레비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저작권들이 엄청나게 심해. 어떤 정도냐면 지금은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오히려 올리잖아.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런 저작권 인식이나 저작권들에 대한 법들이 너무 강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는 TV에서 하는 예능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들이 OTT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 DVD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DVD? DVD 하면은 지금 DVD 플레이어나 DVD CD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소장하는 사람 말고는 없지. 소장- 콜렉터 말고는. 그런데 이제 그 DVD를 어떻게 쓰냐면 일본 텔레비전에는 녹화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들이 아직도 많아. 그리고 블루레이라든가 DVD 기기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되게 어렸을 적에 포켓몬스터나 아니면 디지몬 같은 거 봐야 되는데 뭐 일요일날 교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럴 때 우리가 비디오 플레이어에다가 비디오를 넣어서 그 못 본 회차의 방영분을 녹화를 하잖아. 그런데 그 녹화를 일본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CD라든가 DVD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되게 많은 거고, 우리나라가 비디오를 시작해서 CD, DVD로 넘어가서 지금은 OTT를 쓰고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뛰어난 CD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CD가 아니야? 더 이상? 우리가 아는 CD야. 근데 CD 안에 뭐 더 많은 내용물이 담기거나 그렇지. 화질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거야? 그렇지. 이게 나는 워크맨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던 게, 품질 좋은 워크맨을 만드는 일본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무대를 계속 바꿔가는 한국의 차이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그 신기한 풍경들이 많을 거야.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매장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DVD 플레이어 그리고 공CD를 팔고 있는 곳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일본이 전통을 잘 지켜서 아니면은 좀 이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라기보다는 아까 말했었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기술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속성도 있는 맞아. 거지. 일본은 그런 걸 잘하더라. 나 옛날에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면은 좀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무엇이든 뚫어버리는 드릴과 무얼로도 안 뚫리는 뭐 철 서로 대결 붙이고, 그리고 무엇이든 압착시켜버리는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거랑 그리고 그 우리 길가에 중간에 놓아져 있는 그 콘들 있지. 콘인데 그때 어떤 걸로도 눕힐 수가 없는 콘이다 해가지고 서로 막 대결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 나무판 하나라도 이걸 얼마나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거의 무슨 약간 또라이다 싶을 정도로 파고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약간 장인정신이라든가 뭐 하나를 되게 변태적이다 싶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해서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그렇지. 이 이상은 더 이상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